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교사 엄마 장하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구독자 1000명을 기념으로 해서 구독자님들께서 질문해준 내용 중에 미국 학교 생활에서 선생님이나 아이들이 지켜야 할 에티켓이나 룰의 차이에 대해서 내용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이 에티켓이나 룰의 차이인 만큼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자녀를 미국의 학교에 보내시고 계시거나 미국의 학교에 자녀를 보내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이념에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도 미국 학교와의 차이를 한 번쯤 그냥 재미삼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한 10가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도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Nut Free Zone인데요. Nut Free Zone이라는 것은 견과류가 반입 금지라는 뜻입니다. 미국 학교에서는 한국 학교하고 다르게 반드시 견과류를 반입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의 이유는 미국에서는 다양한 인종들이 있는데 동양인에서는 주로 발견되지 않는 넛 알레르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견과류 알레르기가 타 인종에서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학교에 올 때는 호두라든지 땅콩이라든지 아몬드라든지 견과류 자체뿐만 아니라 견과류 음식이 들어있는 땅콩 버터나 이런 크림이나 조금이라도 견과류가 함유된 음식물은 반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가끔 미국 병원에서도 Nut Free Zone이라고 써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견과류를 가지고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는 Gluten Free Milk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국에서는 우유를 배식을 할 때 그냥 학생들의 우유를 그냥 똑같은 일반 우유를 다 배식을 하는데요. 한국에서는 주로 white milk를 많이 배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미국에서는 저지방 우유, 하얀색 저지방 우유와 그러니까 초콜릿이 들어간 우유를 배급을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white milk보다 학생들이 초콜릿 우유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초콜릿 우유가 더 많이 배급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글루텐 프리 밀크가 있는데요. 그것은 역시 글루틴을 먹으면 알레르기 반응이 올라오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글루틴이 첨가가 되지 않은 특별한 우유를 배급을 하는데요. 한국에서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한 반에 한두 명 정도 학생들이 글루틴 프리 밀크를 찾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런 특별한 우유를 배급을 같이 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우유를 먹지 않으면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우유가 반드시 브렉퍼스트나 밀크에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이 원하지 않으면 집에 가져가거나 친구에게 주거나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1인당 우유는 하나씩 가져가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퍼블릭 스쿨에 한해서요. 그리고 또 다른 가지 세 번째를 말씀드리면은 미국 학교에서는 락다운이라고 있는데요. 한국 학교에서는 없는 개념입니다. 락다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비상상태가 발견이 되었을 때 비상상태가 감지가 되었을 때 모든 학교 빌딩 안에 있는 교실 문을 잠그고 그리고 창문 또한 걸어 잠궈서 락다운을 시키는 것입니다. 정지 상태를 시키는 것을 락다운이라고 하는데요. 총기 소지 사태를 발생하거나 강도 상태가 발생하거나 급작스럽게 무슨 위험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학생들이 교실에서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위험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교실에서 선생님과 함께 정지 상태로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건물에 있는 비상등이 울리면은 모든 학생들이 락다운, 건물을 문을 잠그고 교사와 함께 안전하게 건물 안에서 있는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락다운이 해제가 되면 다시 원상태로 창문을 열거나 교실 문을 열어둘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락다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진 촬영입니다. 사진 촬영은 한국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부모님의 동의만 받으면은 사진 촬영을 할 수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미국 학교에서는 교사가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도 교장 선생님
면담을 통해서 허가를 반드시 받고 그 스쿨 디스트릭트, 퍼블릭 스쿨이라면은 스쿨 디스트릭트에서 허가된 사진만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쿨 디스트릭트에서 허가받은 사진이어야 되고 교장 선생님의 사인을 받고 허가가 떨어진 사진이어야 되고 그리고 부모님의 동의, 학생들의 동의 이 네 가지 모두가 만족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교육의 목적으로 하는 촬영이 되어 있을 때만 학생들의 얼굴이 담겨진 일반적인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보통 이렇게 애들 사진을 찍어서 유튜브로 올리거나 아니면은 뭐 자기 페이스북에 올리거나 트위터에 올리거나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거는 절대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위입니다. 미국 학교에서 실제로 저는 제가 이제 수업 티처를 하다가 어떤 한 미국 교사가 학생들의 사진을 학생들의 동의했음에 불구하고 학생들의 사진을 촬영했다고 해서 교사 자격이 박탈당하는 경우를 제가 직접 목격을 했기 때문에 교사 자격이 바로 박탈이 되어서 교사 자격에서 물러나야 됐었어요. 그래서 절대 미국 교사는 학생들의 사진을 모자이크를 하더라도 촬영할 수가 없습니다. 허가가 받아들여지기 전까지는요. 그래서 저 아는 지인이나 친구들 중에 미국 교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교사를 테마로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학생들의 촬영을 해서 어떻게 수업이 진행이 되는지 올리면 되게 유익할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제가 가지고 있는 교사 자격이 박탈이 되기 때문에 단지 저의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는 촬영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 과정 자체가 복잡을 하기 때문에 허가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은 좀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인데요. 다섯 번째는 바로 스승의 날 때 교사들에서 대한 선물입니다. 한국 학교에서는 제가 자라는 시절에서는 조그마한 선물, 화장품이나 뭐 상품권이나 조그마한 선물을 교사 스승의 날 때 이제 교사들에게 건네주곤 했었는데요. 이제는 이제 금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 학교에서는 금지까지는 아니고요. 스승의 날, 즉 Teacher Appreciation Day라고 해가지고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그 Teacher Appreciation Day에서는 학생들이 교사가 받고 싶어 했던 리스트를 보고서 PTA, Parent Teacher Association에서 결정한 교사들의 선물을 학생들이 직접 들고 가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허가가 되어 있고요. PTA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Parent Teacher Association인데 교사와 학부모 간의 단체라고 하기엔 좀 너무 거창한데요. 그런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 교사들이 1년에 한 번씩 자신들이 받고 싶은 간식이나 상품권이나 좋아하는 색이나 좋아하는 선물, 작은 선물에 대해서 이제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그거를 모든 교사들이 공유를 하고 PTA에서 공유를 하는데 그거 중에서 이제 학생들이 내가 우리 담임 선생님한테 어떤 선물을 갖고 가고 싶다라고 이렇게 부모님한테 얘기를 해서 부모님이 그 선물을 학생들의 배낭에 넣어주면 그것을 이제 Teacher Appreciation Day 날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한국의 개념이랑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이제 금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1년에 한 번 교사에게 작은 선물을 줄 수 있는 날이 있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무엇이냐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이게 제가 오늘 알려드린 10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한국이랑 한국 학교랑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면 한국에서는 이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나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의 플레이그라운드 운동장 근데 한국 학교에서는 뭐 조기축구회라든지 아니면 동아리라든지 아니면 잠시 그냥 들렀다가 방문객이라든지 학교 운동장에서 그냥 일반인이 응원을 할 수가 있지만은 미국의 학교에서는 그냥 일반인이 미국 학교의 운동장에 베일을 한다는 것은 사실 불법 금지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총기나 마약이나 그런 워낙 큰 범죄들이 미국에 많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절대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 학교 학생의 부모인데 그 학교의 운동장에 잠깐 우리 아이가 노는 것을 지켜보고 싶다. 우리 아이가 런치를 먹을 동안 우리 아이가 먼지 먹는 것을 보고 싶다. 그렇게 해서 런치나 리세스 시간에
교사의 동의를 받고 그리고 또 학교의 동의를 받아서 들어갈 수 있는 날짜와 시간을 허가를 받아서 목걸이를 걸거나 아니면은 스티커를 붙이고 부모가 학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은 미리 예약을 해야 되는 것이고 신분증도 지참을 해야 되는 것이고 좀 약간 복잡하지는 않지만 미리 학교 측에 알려야 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한국 학교처럼 교사 동의 없이 그냥 이 학교 어떤가 하고 한번 운동장을 배회한다거나 뭐 그냥 학교에 갑자기 들어가 본다거나 한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경찰을 부를 수가 있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절대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리세스 시간이나 런치 시간에 부모님이 학생 잠깐 자신의 자녀분들을 보고 싶다면 학교 측에 연락을 해서 날짜와 시간을 정하고 메인 오피스에 들려서 스티커를 받거나 신분증을 교환을 하거나 해서 목걸이를 배지를 들고 학교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모든 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연결된 것으로 인해서 평상시에 문이 항상 잠겨 있습니다. 미국 학교에서는 평상시에 문이 항상 잠겨 있기 때문에 문이 닫히면 저절로 닫히기 때문에 반드시 교사는 교사증 카드가 있어야 되고요. 들어가기 위해서 일반 사람들은 교사들처럼 이제 목걸이가 없으니까 학교의 건물에 들어가기 전에 벨을 눌러서 메인 오피스를 거쳐서 메인 오피스에서 학교 스쿨 세크리터리 학교 비서가 문을 열어주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안전한 목적으로 이렇게 문이 항상 잠겨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유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학교에는 메인 오피스가 있습니다. 메인 오피스는 교무실이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메인 오피스는 학교 사무실을 의미합니다. 행정실의 개념이랑 또 달라요. 행정실의 개념이 아니라 사무실의 개념이다. 모든 학교에는 가장 중앙에 위치한 메인 오피스가 있고 메인 오피스에서 모든 학교의 일이 다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교 교장 선생님 자리가 메인 오피스 안에 있을 정도로 메인 오피스는 학교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방문을 하시는 분들은 메인 오피스에 들려서 자신이 왜 학교에 하는 목적과 뚜렷한 이유 그리고 예약한 날짜를 반드시 말씀을 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늦게 드롭하거나 늦게 픽업하는 경우에도 부모나 학생들이 메인 오피스에 들려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좀 한국 학교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무엇이냐면 한국에서는 학생들이 교무실에 출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학교에서는 교무실에 절대 학생이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이렇게 라크 잠겨 있고요. 학생들이 만약에 교사에게 학습적인 내용이나 숙제에 대해서 질문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수업 시간 중간에 손을 들어서 교사한테 직접 물어보거나 아니면 교사에게 이메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클래스룸에 가서 메시지를 교사에게 보낸다거나 그러니까 온라인적으로나 아니면 수업 시간에 손을 들고 질문할 수 있지만은 교무실 자체가 출입이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은 절대 교무실에 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한국 학교랑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9번째 내용은 행동 문제에 관한 것인데요. 여러분들의 생각하고 다르게 미국 학교에서는 교사가 클래스룸 티처, 그 메인 교사가 절대는 아니지만 한국 학교하고 다르게 그 학생들의 행동 문제에 대해서 훈육을 하는 거나 지시를 하는 권한이 많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학교에서는 교사가 한 명이고 학생들이 적어도 20명이 될 텐데 그 학생들을 전부 다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그 이끌어 나가는 도중에 한 학생이 수업을 방해한다고 해서 그 학생들에게 행동 문제를 지적을 하고 훈육을 하는데 시간을 쏟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19명 학생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방해를 받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만약에
학생의 행동 문제가 시정이 안 될 경우에, 고쳐지지 않을 경우에는 메인 오피스에 교사가 전화를 해서 스쿨 세크리터리나 아니면은 에이드가 보조교사가 오시게 하셔서 학생들을 픽업을 해서 메인 오피스에 데려가거나 아니면은 스쿨 카운셀러가 와서 학생들을 데려가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교사가 한국하고 다르게 학생들의 행동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권한을 가지고 훈육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시간과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학생들의 수업을 이끌어 나가는 것에만 이렇게 목적을 두기 때문에 따로 그렇게 한국이랑 다르게 학생들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훈육을 하거나 수업 동중에 그럴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행동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어드미니스트레이터, 학교 리더십 팀에 있는 교사분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더 심할 경우에는 교장 선생님 사무실로 가서 교장 선생님이 직접 그 일을 처리하신다거나 학교 비서가 메인 오피스에서 그 학생을 처리를 하거나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0번째는 한국 학교하고 다르게 미국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성적을 교실에서 학생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교실에서 절대 공유를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한국 학교에서는 학생들만 본인이 볼 수 있도록 교실에서 학생들을 불러서 종이를 가리고서 자신의 성적만 확인할 수 있게 하는데요. 지금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일 때는 학생들을 한 명씩 불러가지고 다른 학생들이 안 보이게 자신의 성적만 볼 수 있게 이렇게 종이로 가려서 하겠는데요. 미국에서는 그것조차도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학생의 프라이버시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메일을 직접 학생들의 성적이 온라인으로 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직접 그 온라인에 가서 온라인으로만 자신의 성적을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대 수업 시간에 학생들의 성적을 이렇게 다른 학생이 있는 데서 공유를 한다거나 성적표 자체를 가지고 오지를 않습니다. 미국 교사들은 그것이 이제 프라이버시를 해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 학교 문화와 한국 학교 에티켓 룰이랑 다른 미국 학교의 룰, 문화, 에티켓에 대해서 말씀을 10가지를 드렸는데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시고 오늘 구독자 1000혐을 기념으로 해서 구독자님의 질문을 수집을 하여서 특별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오늘 영상도 예전 영상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미국 학교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구독자님 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서 영상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좀 약간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상을 꾸준하게 만들어 나가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을 하는 영상을 많이 만들 테니까요. 앞으로도 잘 지켜봐 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정말 힘이 되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미국 교사 엄마 장은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